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운기업부터 한번 알아보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시티은행이 해외 용역비를 둘러싼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였죠.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사건은 그 사측과 그리고 노조의 갈등에서부터 빚어졌습니다. 노조가 사측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노조에 따르면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이유가 이 시티은행이 과다한 해외 용역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노조는 시티은행을 탈세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한미은행을 시티은행이 인수한 지난 2004년 이후 9년간 총 7,540여억 원을 시티은행은 해외 용역비로 지급을 해왔습니다.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면 꽤 큰 금액인데요. 네. 실제라면은 국부 유출이 맞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경영자문료와 전산사용료, 산업보고서 작성, 또 뭐 고객 관리 등등의 좀 꽤 잡다한 그런 명목들로 미국 본사에 7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을 해왔던 건데요. 이런 잡다한 내역들이 7천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크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2010년 598억 원이었던 해외 송금액이 지난해에는 1,39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조금씩 계속 늘려온 거죠. 하지만 반면에 단기순이익은 2011년에 4,567억 원에서 지난해 2,191억 원으로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렇게 순이익은 떨어지는 반면에 해외 송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니까 정말 의심을 살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성과는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해외 송금액이 늘어난다면 누구라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실제로 시티은행 용역비 지출이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출한 시티은행의 총 용역비가 꽤 우리나라에서 나름 꽤 큰 규모죠. 이 KB 국민은행에 비해서 3.3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티은행은 규모가 작은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대 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은행의 3.3배의 돈을 해외로 송출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정상적인 송금액은 아닌 겁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국민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8,422억 원이었다고 해요. 시티은행의 4배나 되는데 이익은 4배나 되는데 송금액은 이렇게 크게 주로 적습니다. 국민은행이. 따라서 이 용역비와 그 은행의 규모는 비례하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규모가 작은 은행이 용역비가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 금융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노조는 용역비 지출을 가정해서 시티은행이 국내에서 번 이익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하는 국부 유출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용역비를 법인세나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 정도의 부가세만 내고 본국에 송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탈세를 하면서 국부를 유출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영 자문료 등 명목을 만들어서 과도한 금액을 본사로 이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경영 자문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이런 자문료로 꽤 큰 금액을 해외에 반출하고 있다 이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011년,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지급했던 시티은행의 해외 용역비 중에 600억 원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사실 이 시티은행의 국부 유출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한국시티은행의 한국철수설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빼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네, 이 시티은행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네, 시티은행은 사실 이 해외 용역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아주 일반화된 경영 원칙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니까 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해외에 돈을 가져가는 게 무슨 잘못이냐 네. 이러고 나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다국적 기업은 본점이나 이 지역본부 용역을 제공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국내 세법에서도 인정하는 일이다. 적법한 그런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시티은행은 요즘 점포를 정리를 하고 있죠. 이 비용 절감을 위한 점포 폐쇄와 통폐합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포를 정리하면서 계속 노조와 마찰을 빚고 있는데 엉뚱하게 국부 유출로 불길이 번지는 조짐입니다. 올해 안에 폐쇄할 점포는 총 56곳을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년 새 총 한 88개 정도의 점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뭐 노사와 싸움이 여러 가지 굉장히 지저분한 싸움으로 번지고 있기는 한데요. 정말 국부 유출이 맞다면, 탈세를 했다면 확실하게 이번 일을 제대로 밝혀내서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노조 측과 사측의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그래도 국부 유출을 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쪼록 철저한 수사로 이번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계 바라보죠. 이건희 회장이 한때 위독했었는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좀 의외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네. 같은데요. 이건희 회장이 위력해서 한때 쓰러졌었지만은 삼성 그룹은 탄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이건희 회장의 수술 소식에도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늘 4%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뛴 건데요. 네. 따라서 시가총액이 8조 원이나 불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전날 거래일보다 3.97% 오른 138만 8천 원으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시가총액은 7조 8,069억 원이 늘어난 204조 4,515억 원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각각 4.04%, 2.7%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계속 이 승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펼쳐왔었는데요. 네. 원치 않게도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 더욱더 이 승계 구도가 가속도가 붙은 모양새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전자와 금융, 그리고 이부진 씨가 호텔 건설 중화학, 그리고 이서연 씨가 패션과 미디어를 맡게 될 네. 것으로 보인다라는 시나리오가 지금 대세인데요. 사실 이 삼성 SDS가 얼마 전에 그 연내에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역시 이 삼성에서 승계를 하기 위한 회장직을 승계를 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런 관점이 우세했었거든요. 네. 모쪼록 빨리 완쾌하셨으면 좋겠는데 승계 구도도 빨리 잡혀서 기업 내 탄탄한 이미지를 계속 또 다져가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자녀들이 삼성 계열에 두루 포진돼 있어 이런 급박한 사태에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동안 그 승계 구도를 참 탄탄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회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